안녕하세요. 중증 아토피 연합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증 아토피 환자의 약제별 투약 주기와 2, 3차 병원에서 초진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들이 있으나 경증을 제외한 중등증 이상에서 치료받는 약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사이포렌입니다. 용량은 아토피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저용량일 경우 1회당 25에서 50mg 처방되며 고용량일 경우 1회당 100에서 150mg이 처방됩니다. 하루에 2회까지 복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300mg까지 처방되는 경우도 있으나 증상이 심하다고 무작정 고용량을 줄 수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체중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처방 내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듀피젠트입니다. 최근 개발한 신약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해 두었습니다. 첫 투약 시 300mg 주사 2방을 맞으며 이후 2주 간격으로 300mg 주사를 한 방씩 맞습니다. 만약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이지 점수 확인을 하여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여가 인정된 올루미언트 및 림버크입니다. 작 억제제이면서 신약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경구약이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 부담이 적은 약제입니다. 24시간 간격으로 1일 1회 복용하며 용량은 15mg과 30mg 두 가지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역시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이지 점수를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아토피 치료제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이포렌의 경우 간이식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제이다 보니 혈압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장애가 자주 발견되며 특이사항으로 다모증과 식욕 감소 등이 있습니다. 듀피젠트의 부작용은 가장 흔한 종류로 안구에 눈곱이 끼고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등의 결막염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과 가려움증, 안면 홍조가 발생된다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루미언트 및 림버크는 아직 아토피 치료제로서 허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이슈는 없으나 콜레스테롤 증가, 단순 포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약 주기 조절은 급여 투여자와 비급여 투여자가 다른데 비급여 투여자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 환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주기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조절할 수 있는 주기는 기존 투약 주기의 1.5배에서 2배까지 다양합니다. 급여 투여자의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 투여 중단을 권장드립니다. 임의로 급여 주기 조절 시 급여에서 탈락되어 본인 부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처방된 약을 모두 투여한 뒤에 다음 진료 시 조정해야 합니다. 2, 3차 병원 초진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진료 의뢰서와 최근 3년간 아토피 병원 치료 기록이 담긴 진료 기록부입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3년 동안 아토피 증상이 지속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진 시 필요한 검사는 마스트 등 알레르기 검사와 이지 점수 체크, 그리고 면역 억제제 복용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체혈,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지 점수 체크는 급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함께 받아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 방문 시 알아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 및 금액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3차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진료부터 각종 검사에 따른 시간이 꽤 오래 소요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검사에 따른 비용과 급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초기 면역 억제제 투여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건 기본적인 급여 절차 및 신약 종류입니다. 바쁜 병원의 특성상 간혹 의사분들이 급여 절차나 신약 종류에 대해 잘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절차 및 신약 종류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두고 가면 원활한 진료 및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 및 산정특례입니다. 산정특례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해주지 않는 의사도 간혹 있으므로
환자가 먼저 급여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습제 및 영양제 추천입니다. 현재까지 써왔던 보습제나 영양제에 대해 물어보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해 나갈 환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증 아토피 환자의 약제별 투약 주기와 2, 3차 병원에서 초진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증상이 심할 때만 병원에 가 약을 타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환자 스스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 환자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증 아토피 연합회가 환자들과 함께합니다.